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16일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뉴스라든지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액트로 내년부터 신규 제품 매출 본격화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죠. 내년 2월 달에 갤럭시 S11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새롭게 강화된 것이 있죠. 카메라 부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된 것이 이제 폴드 디즘이 탑재가 예상이 되는데 이 액트로가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삼성 SDI, ESS 여파에도 내년에는 기대되는 이유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폐기물 처리 업체죠. 투심 쓸어 담는 폐기물 처리 업체 주가 고고. 이 YN텍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면서 치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엔텍을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렇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별도 쭉 있는데, 우리는 요 세 종목에다가, 저기죠. 이 낸드 부분, 지난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에 달죠. 9조 5천억 투자한다 하죠. 장비주들 목요일서부터 강한 상승 이틀 크게 나오고, 오늘 좀 숨고르기가 나오는데 한번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트로예요. 내년부터 신규 제품 매출 본격화 하나금융이죠.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11에 이 TOF 3D 센서 쪽이죠. 그리고 이제 폴드 디즘이 탑재될 예정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 액트로가 수혜를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2020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X11 시리즈에는 폴드 디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이 삼성뿐이 아니라 국내외 다른 모델들에도 이 폴드 디즘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액트로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폴드 디즘이 뭐냐? 광학 배열을 높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카메라 모드를 가로로 높이는 방식으로 초점 거리를 확보하고 프리즘으로 빛의 방향을 굴절시켜서 고배율줌을 가능케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뭐뭐 있냐? 모듈은 삼성, 전기.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카메라 모듈 부분이에요. MLCC보다는 오히려 지금 카메라 모듈 부분이 부각이 됐죠,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만드는 지금 액트로, 그리고 이제 프리즘을 만드는 이제 옵트론텍 세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갤럭시 X11에 탑재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TOF 모듈이 있죠. 3D 센서 쪽인데. 2019년 갤럭시 X15G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등의 탑재가 이미 됐어요. TOF. 그래서 올해 아마 8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 걸로 보는데 내년에는 한 3,500만 대로 매출이 확대가 될 전망이다. 그런 내용이죠. 이 TOF는 이 피사체에서 보낸 광원이 반사되어 되돌은 시간을 측정했어요. 거리를 인식하는 3D 센싱 방식으로서요. 증강현실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뒷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인데 앞면 인식이나 정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구현에도 사용이 되고 3D 촬영이나 입체감을 살린 아웃포커스 등을 구현하는데 유리하다 해서요. 이 TOF 오늘 생산이 더욱더 내년에는 증가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관련주로서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부품 검사, 자동화 장비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고, 그리고 나무가 있죠. 옵트론텍, 파트론, LG, 이노텍 있고요. 카메라 모듈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MC넥스, 나무가 캠시스. 캠시스는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거죠.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가동하게 하는 이제 OS 부분에 이제 액트로, 동훈, 아난텍, 해성 옵티스, 자와전자 등이 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또 새롭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코렌. 한번 코렌하고 이 액트로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트로. 자, 오늘 400원 한 2.9% 상승한 14,150원. 자, 장중에 이 5% 넘게 상승을 했다가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죠. 한번 분봉의 모습 볼까요? 지금 거래량도 지금 12시 50분 한 4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래가 전일 거래량과 비슷해요. 그럼 오늘 한 40만 주 가까이는 되겠다라는데
글쎄요, 거래가 크게 실렸던 가격대는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상승의 모습이 쉽게 꺾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지난달 고점이 바로 이 14,000원 내외죠. 그 부분에서 미리 한번 조정을 받고, 한 이틀 조정받고 새롭게 돌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이게 돌파하는 거라면은 지난 12월 6일처럼 한번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근데 미리 이틀 조정받고 돌파해준다.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콜앤바이겠죠? 아까 이제 처음으로 하는 이제 렌즈 만드는 회사라는데 가격대가 1,800원짜리네요. 근데 차트 완성도도 그렇게 나빠 보진 않네요. 그렇죠? 한번 거래가 크게 실렸던 가격대가 지난 며칠입니까? 11월 19일 날 그렇죠? 주가도 14% 크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다시 그 고점 돌파 좀 시도 중에 하면서 다시 거래가 한번 실려주는 모습, 괜찮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조금 저가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콜에 그렇게 나빠 보지 않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나무가 그렇죠? 나무가도 안정적이죠, 그렇죠? 지금 지난 고점 5만 원이라는 심리선 저항선에 좀 맞닿아서 지금 최근에 한 보름 정도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충분히 돌파 좀 가능하지 않나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며.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도 시스템도 지금 고점 돌파 못하고 계속 좀 약간 주춤주춤 하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상승률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3D 센서 부분 TOF 관련 종목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뒷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3D 센서 부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3D 센서가 이제 안면 인식이나 정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구현에도 사용이 되고, 3D 촬영이나 입체감을 살린 아웃포커스 등을 구현하는 데 유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에 이제 이 후면, 카메라 후면 쪽에서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을 활용한 이 기능 구현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이제 동원 아난텍과 이제 액트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액트로의 2020년 매출액이 한 1389억, 영업이익이 188억으로서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죠. 올해 대비해서 한 15%에서 한 16% 정도 증가할 걸로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훈아난텍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년 영업이익이 한 115억으로서요. 올해 대비해서 한 71% 증가할 거다 해서 이 스마트폰 5배 광학점 기능이 이 폴디드 줌 카메라가 전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혜가 나올 수도 해서 액트로하고 이 동훈아난텍하고 같은 묶음으로 보셔도 돼요. 이 액트로는 아까 말한 액추에이터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동하게 하는 IC, 드라이버 IC를 생산하는 것이 동훈아난텍. 근데 주가 움직임은 아까 봤처럼 이제 액트로는 그래도 고점을 돌파하고 치고 나가고 있는데 동훈아난텍은 조금 한 발 좀 꺾이는 모습이죠.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 밑꼬리를 달아줘서 오늘 이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소폭이나 막 강보합 수지를 유지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어저께 밑꼬리 부분, 거래가 많이 된 부분까지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시간이 가격 조정이 됐던, 기간 조정이 됐던,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만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있죠. 옵트론텍. 그쵸? 자, 옵트론텍이 바로 요 날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날, 외국계 쪽에서 120만 주죠? 한 4.9% 이상 매집을 했다,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면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서부터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대밀리면서 오히려 이 마이너스로 마감됐죠. 그 다음날 3D 센서 부분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어요. MC넥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장중 한때 마이너스 정도 살짝 나왔다가 한 6.7% 거의 7%까지 상승했다가 오히려 대밀리면서 마이너스 한 3.7%, 장중에는 마이너스 한 6포인트까지 하락했죠. 그러니까 물량이 상당히 꼬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주가가 이틀 연속 더 추가적인 하락.
그러면은 이제 이 가격이 물량이 꼬인 부분을 이제 풀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가격대는 아니고요. 다시 이제 원위치 내려오는 수준 한 6,500원 내외 뭐 살짝 깨지는 선도 괜찮고요. 그 정도 선에 내려오면은 어차피 이 3D 센서 부분 그리고 아까 말한 이 폴디즘에 다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6,500원대 밑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한번 노려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7, 8분 됐는데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뭐 같은 화면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KG바텍, 세경하이텍은 조금 꺾이는 모습이에요. 또 SKC, 코롱, PI, 코리아 서킷은 조금 조심하자 그랬어요. 이미 이제 삼성전기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 메인 기판을 적기로. 예, 그동안 그거에 대한 수혜는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이제 경계심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BH, 인터플렉스, 그렇죠? 하이비전 시스템, 동훈 아난텍, 액트로 이 부분은 이제 3D 센서 부분, 그렇죠? 같이 한번 지켜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폐기물 업체죠. 투심, 쓸어담는 폐기물 처리 업체 주가 고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폐기물 처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환경 오염 우려 등으로 신규 매립장 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Y엔텍이 지금 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가장 먼저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 이 Y엔텍, 그리고 이 호엔텍, KGETS, 그쵸? 그 내용들이에요. 호엔텍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지역이 울산 지역에 있고, 이 Y엔텍은 여수 산업단지의 지역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죠. 그리고 이제 인선 ENT 있고요. 한번, 내용들을,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엔텍. 자, Y엔텍, 지난 목요일이죠. 장중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죠? 거래도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약간 대밀리는 모습. 글쎄, 한푼 좀 꺾이는 모습이 아닌가. 조금, Y엔텍은 경계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코엔텍. 자, 코엔텍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 Y엔텍은 역사적인 고점을 치고 나가고 있는데, 코엔텍은 전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있죠. 그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여기도 나왔다시피, Y엔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쵸? 올해 3분기 Y엔텍의 실적은 매출액이 257억, 영업이익 79억,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게 124% 정도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치고 나갔고, 그렇지만 코엔텍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어요. 자, 하지만은 이 연간 기준으로 이제 뭐 4분기도 다 마감되지 않습니까? 근데 4분 전체 1년으로 보면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또 하나 있죠.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좋은 게 있으면 이제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에 따른 업체 평균 이익률이 우상향되고 있다. 2014년에 8.8%에서 영업이익률이요. 2017년에는 14.4%까지 계속적인 상승,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Y엔텍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코엔텍 실적 부진 이제는 벗어나면서 좀 주가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뭐 10,000원 이상 돌파는 가능하다. 그때 가서 우리 하모니의 관심주에 있는데 그때 가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삼성 SDI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 지금 다 거의 비슷해요. 2차 전지에 관련 리포트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3분기 실적 부진하고 4분기에도 별로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유럽 쪽에서 개화되면서 수요 증가로 실적이 좋아지겠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달인가요? 이 BMW에서 2조 9천억, 3조 9천억이죠. 3조 9천억의 수주를 땄어요. 그러한 내용들인데,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오늘 4,000원 정도 상승한
23만 3,500원이네요. 그렇죠? 안정된 그런 흐름. 그렇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만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자,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 1,600원 3% 강한 상승 모습 보이면서 가장 높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120을 돌파를 해줬는데, 오늘은 바로 좀 대밀리네요. 마이너스 900원, 48,900원, 그쵸? 이게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아직 4분기 실적 부진도 또 다음 달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아마 조금 더 지지부진한, 그렇다고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좀 올랐다 뺐다 하면서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해서, 포스코 케미칼은 좀 긴 흐름으로, 어차피 2차 전기차는요, 대세입니다. 어차피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이루어지느냐, 조금 늦춰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빨리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차이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포스코 케미칼 주가 흐름,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자, 에코프로 BM, 같은 움직임이죠, 아마, 그죠? 같은 맥락으로 지켜봐 달라. 그래서 조금 긴 흐름으로 갖고 계셔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장비주죠?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낸드 부분 9조 5천억 투자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원익 IPS 지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강한 상승. 그리고 이제 새롭게 뜨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STI, 테스, 유진테크, PSK, 다 반도체 증작 시가, 그리고 공정 메인 장비이고, P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정구정 장비, 드라이 스트립을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글로벌 1위래요. 이 드라이 스트립이 이 포토레지스터 찌꺼기를 처리하는 그런 장비라 하네요. 한번 주가 움직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금 이게 이틀 강하게 뜨고 조금 오늘 조정받는 양상인데, 당연히 뭐 조금 급등했으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2, 3일 뜨고 10% 넘게 떠서 뭐 조정은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받지는 않겠다라는 말씀드렸죠. 예, 원익 RPS 지금 플러스 100원 강보합 수준인데요. 오늘 뭐 밑꼬리 마이너스도 나왔죠. 오늘 하루는 좀 짧은 것 같고요. 뭐 내일 오후장이나 모레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달라. 어제 말씀드렸듯이요. 지난 9월달하고 10월달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13조 투자, 이번에는 9조 5천억이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아요. 그런데도 주가 흐름이 이 장비주, 이 낸드 장비주 쪽이 반도체 장비 쪽에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OLED 부분은 13조인데 그것이 2025년까지, 그러니까 6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발표예요. 근데 이번에 낸드 투자는 내후년까지이죠. 2년의 목표로 9조 5천억. 아마 그 약발이 시장에서 더욱더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틀 뜨고 한 2, 3일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PSK. 그죠? PSK는 뭐 오늘도 좋네요. 1,000원 정도 상승한 19,850원. 그동안에 옆으로 행보를 잘 해주고 모습을 갖춘다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원익 IPS가 꺾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같은 장비주 업체 PSK가 치고 나가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얘가 덜 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보인다면 원익 IPS도 뭐 하루 이틀 조정받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유진테크는 오늘 좀 보합이네. 그러니까 원익 IPS랑 같은 움직임이죠. 그렇죠? 유진테크, 유니셈. 그렇죠? 유니셈도 오늘 좀 강보합 수준. 그렇죠? 그리고 STI. STI는 오늘 600원 한 3.4%. 어저께 강한 상승을 못 배웠기 때문에 오늘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다. 그래서 내가 이틀 동안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서 수익이 났다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늘리거나 신규 편입을 해도 되지 않아서 장비주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것은 이제 원익 IPS, 우리가 이제 지지단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3분기 실적 상당히 부진했지만은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하죠. 매출 같은 경우가 51% 증가한 9,900억, 영업이익은 232% 증가한 1,587억이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도. 4분기 실적도 좋아지죠? 한 159억 흑자 전환된다 그래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4분기 이후 내년에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 장비주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SN, ST, ENF 테크놀로지 한번 같이 볼까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인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 그리고 이제 반도체 포커레스트용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을 제조하는 회사죠. 또 국산화 수혜주에 실제적으로 또 좀 수혜를 받고 있어요. 이 ENF 테크놀로지의 자회사가 계열사죠. 펜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지분 46.4% 갖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중국산 불산을 수입하면은 이 ENF 테크놀로지의 계열사인 펜테크놀로지가 가공을 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죠. 또 이 삼성전자가 지금 133조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그랬죠.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앞당겼어요. 이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도 증설하면서 이 비메모리 부분, 특히 이제 파운드리의 공정용 케미칼 소재를 공급할 전망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바로 이제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톤 마스크의 원재료가 바로 이 블랭크 마스크죠. VM 재료. 그런 움직임. 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이죠. 올해 실적에 대해 매출이 한 820억, 영업이익은 한 105억으로서요. 작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특히 이 반도체 플랭크 마스크의 일본 의존도가 90%였어요.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항목으로서 국산화 수혜주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힘스는 이 OLED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장비 업체죠. 이게 장비 업체예요. 한번 같이 이 세 종목 같이 한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스, 그렇죠? 자, 그동안에 주가 조정 잘 오늘 조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고점 돌파 가능해 보이죠. 그렇죠? 오늘 거래량도 27만 주, 전일 거래량 7만 8천 주죠. 그렇죠? 예, 좋은 모습. 예, 최근 고점이 27,150원인데 뭐 거의 다 왔어요. 오늘 거래량 요 정도 수준. 내일은 조금 더 늘어서 뭐 한 300만 주 이상 되면서 30만 주 이상 되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으로 고점 돌파가 된다.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ENF 테크놀로지는 좀 보합권이네요. 그렇죠? 조금 상승에 따른 좀 주춤거리는 모습인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이평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종목을 보여서 위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센 부분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SNS텍. 자, SNS텍은 이제 고점 어저께 돌파하고 오늘도 계속적인 상승으로 오늘도 800원 7.3% 상승한 11,650원. 그렇죠? 아직 거래량이 과열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 정도 거래량, 그러니까 뭐 최근에 많이 됐던 부분이 750만 주, 그리고 좀 많다고 느꼈을 때가 바로 한 480만 주, 조금만 한 400만 주 될 때까지는 거래가로서 상투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한번 월봉사 한번 길게 볼까요? 그렇죠? 자, 역사적인 고점 돌파를 이번에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 쉽게 매도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시장에서 이미 이슈화가 됐거나 크게 힘이 붙은 종목들은 내 나름대로의 뭐 이 정도면 됐다, 애단하고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래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한 400만 주에서 500만 주, 아니면은 21선이 한번 꺾일 때, 그렇죠? 그걸 깨지고 내려올 때, 그때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내 나름대로 예단하고 매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을 더욱더 낼 수 있다,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오 테크닉스 한번 봐야죠, 그렇죠? 자, 이오 테크닉스 오늘 900원 돈 91,400원, 그렇죠?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움직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평하고 지금 주가들이 다 결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조금 밀려도 뭐 9만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감소되고 주가 변동폭이 작으면은 그때 가서 뭐 물량을 더욱더 채워도 되지 않나. 그때가 절묘한 타이밍이 한번 온다라고요. 말씀드려서 오히려 이오테크닉스 하루나 이틀 뒤에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이 갤럭시 11 출시 예정된 강화되는 그 품목 카메라 모듈 쪽이 있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 장비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M요 5G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나왔던 아까 못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진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